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애플이 이제 진출을 22년 말 거고 지금 내년이죠. 내년에 출시하거나 올해 말에 출시한다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 팔아지고 있어요. 23년부터 이때는 무조건 상승만 예, 하겠다. 2,300만 대. 스마트폰 판매량 둔화로 조금 비우호적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상반기에만 한 195억 났어요. 매출액의 증가 속도보다 영업이익률은 거의 이렇게 증가를 고부가 하는데요. 가치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가상현실, 메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까?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또 한 번 뒤집어지겠다. 네. 사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점들 지금부터 그렇죠.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기업들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뜯어봐 주시죠. 네. 일단 LG이노텍. LG이노텍은 뭐 워낙 유명한 회사라서 근데 네. 사실 카메라 모듈, 뭐 3D 센싱 뭐 이런 거 다 하는 회사죠. 이거 TOF 아까 얘기했고 이런 3D 모듈을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모바일 증강 형성 생태계에 가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MR 헤드셋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AR에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2024년 이후에 AR 글래스를 이제 출시 애플이 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한 내년 정도 되겠죠. 그 여기다 좀 납품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기회가 있을 거다. 네. 뭐 이런 것들인데 LG노텍이 뭐 그것만 하는 회사는 아니라서 네. 일단은 뭐 다양한 사업군이 있어서 좀 요건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뭐 대형 OLED도 하죠. 우리 텔레비전 네. 이런 것도 하고 또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 패드 위주의 그런 것들 노트북 디스플레이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아까 얘기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만 따로 떼가지고 이제 뭐 지금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하겠다는 게 그 올레도스 하겠다는 네. 그런 거고요. 올레도스. 그 다양한 부분에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LG 디스플레이 쪽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XR, AR, VR 쪽에 폴레드라고 해서 이제 P-OLED, 그다음에 W-OLED, 예, W-OLED. 근데 이제 W-OLED는 OLED가 발광을 담당해서 그냥 자체 광원을 쏴줘서 컬러는 위에 아까 올레도스처럼 따로 위에다 발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약간 백라이트 유닛처럼 화이트 올레드가 발광을 해요. 그래서 수직 적층하는 그런 것들이고 텔레비전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대형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P-OLED는 이제 이게 플라스틱 올레드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플렉서블 올레드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올레드 자체가 발광도 하고 아까 네. 백라이트 유닛 역할도 하고 색깔도 같이 발색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적층을 하는 거라고 해서 요거는 조금 중소형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아까 그럼 W-OLED가 이제 아마 올레도스하고 연관이 된 수직 적층. 그게 이제 우리의 핵심 기술일 거고 이걸 LG 디스플레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조금 그쪽이 커지면은 LG 디스플레이는 좀 그래도 뭐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더 관련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네, 덕산 네오룩스는 뭐 소재 업체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꼭 뭐 XR 기기 시장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어쨌든 뭐 대형 아까도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의 지금 그 색깔, 네. 그래서 색깔 소재들을 전부 다 얘네들이 RGB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올레드 증설을 계속 하면은 계속 얘네들도 이제 소재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덕산 네오룩스 11개월 포워드 PE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기술 혁신이 한번 있을 때마다 아이폰 생겼을 때 QOLED 뭐 이제 텔레비전 나왔을 때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이네요. 때마다 어쨌든 간에 계속 소재를 집어 넣어줘야 되니까 생산이 새로운 것들이 시장에 열리게 되면은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PE도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또 이슈가 빵 터지면 또 한 번 움직일 네. 수도 있겠다. 네, 기대해 볼 맞습니다. 만하겠네요. 네, 다음은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제 올레드 이건 필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뭐 중소형 대형 올레드 고객사를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객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일단 IT 최근에 이제 전방 수요 부진으로 일단은 뭐 최근에는 고객사의 OLED TV 패널 쪽에서는 캐파가 좀 증설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건 좀 아쉬운 점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 전부 다
그 고객사를 고객사. 소유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양대 디스플레이 다 가지고 탄탄하네요. 있으니까 탄탄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하고 더불어서 모두 XR 기기용 디스플레이 양산을 얘네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거기 양산할 때 주요 양산 모두 주요 필름을 공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뉴프렉스. 네. 뉴프렉스는 최근에 네. 좀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뉴프렉스 많이 좀 이슈로서 한 번씩 떠오르는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최근에 사실 뭐 시장은 안 좋았지만은 이렇게 최근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변동성이 좀 좋았고 상방향 쪽으로 변동성이 좋았고요. 그래서 뉴프렉스는 쉽게 해서 이제 FPCB 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야, 그 FPCB 회사가 뭐 이렇게 대단한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카메라 모듈용 FPCB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XR에 들어가는 FPCB하고 그다음에 XR에도 이제 그 카메라 모듈용이 들어가겠죠. 네. BMS라고 해가지고 이제 BMS는 그 배터리 그 시스템, 배터리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차량에 들어가는 또 FPCB. 그러니까 요새 차량용 반도체도 핫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좋은 거고 오. BMS도 좋고 그다음에 또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XR 이쪽에 XR.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용 FPCB도 얘네가 75%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기타 어플리케이션 한 25% 매출이고 나머지 75%는 그 카메라 모듈용 FPCB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뉴프렉스야말로 아마 그 AR, XR, 뭐 VR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추락 증가가 되면은 얘네들도 같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만한? 받을 만하고 올해 예상 실적이 한 매출액이 한 2,400억 정도, 네. 2,500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200억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뭐 1,200% 정도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기차 BMS에서 그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수주도 최근에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전장용 FPCB 쪽으로도 이제 네. 확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둘 다 핫한 양쪽으로 힘을 다 받네요. 네, 둘 다 핫한 테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메타퀘스트 2가 이제 그 메타퀘스트 2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아까 오큘러스 같은 거죠. 네. 이제 그 XR 기기 시장 내에서 한 78% 압도적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그 카메라용 모듈 PCB를 단독 공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가장 저는 핫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뭐요? 메타퀘스트 2에 이번에 들어가는 게 카메라 모듈용 FPCB가 4개를 공급했었거든요. 4개. 근데 이제 2 말고 이제 이번에 16일 날 출시되는 메타퀘스트 프로예요. 예, 거기에 터치용 카메라 포함해서 총 11개 FPCB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4개를 이제 카메라용 모듈용 하다가. FPCB 쓰다가 좀 11개로 확 늘게 되는 거죠. 그럼 뉴프렉스도 같이 늘겠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회사의 그 단독 공급도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근데 이제 발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나 들어가는지. 네. 근데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애플이던 그다음에 오큘러스 3, 그러니까 메타 퀘스트 프로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나무가 네. 알려주시죠. 앞에 아까 그림 위에 보셨죠? 있었죠. 예, 그 이미지 센싱 카메라 해가지고 여기도 영업이익은 한 195억 정도 좀 하고 있고 상반기 영업이익만 네. 그럼 하반기까지 하면 뭐 한 400억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볼 수 있고 이게 스마트폰에 원래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어차피 뭐 센싱 카메라가 여기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뭐 지금 카메라 둔화로 스마트폰 판매량 둔화로 조금 비우호적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상반기만 한 195억 났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68%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쨌든 간에 뭐 회사는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네. 건데 나무가는 그렇게 고가 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중저가? 중저가까지 아니고 중가 정도에 들어가는 그 센싱 카메라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폴더블 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외형 축소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내년에 이제 그 차세대 플래그십 이제 그 나무가에서 나오는 게 카메라가 센싱 카메라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네. 전면 카메라 이제 중심이었던 이제 나무가 이제 그 카메라였는데 이게 이제 신규로 후면 카메라 핸드폰 후면에도 이제 진출되면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올해 한 340억 정도에서 400억 정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카메라에 관련된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SL 방식과 TOF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 나무가는 기존 모바일 방식은 이제 뭐 뭐죠? 이런 라이더 차량용 라이더 방식 쉽게 얘기해서 뭐 그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그다음에 이거 뭐 플래그십 TOF, 뭐 OIS 이런 쪽으로 이제 좀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센싱 카메라 부분은 이제 오토모티브 자율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용 로봇 쪽, 카메라, 그다음에 IoT 디바이스 쪽, 그래서 청소기 로봇, 메타버스 디바이스, 완전 미래 산업 쪽이네요.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모바일 사업 부분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런 센싱 카메라 사업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실적 및 추이 실적 및 전망도 굉장히 매출액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확 늘고 있네요. 2020년부터 지금 2년 동안 계속 거의 0%에서 7%까지. 아니 저는 여기 이 그래프 좀 신기한 게 매출액의 증가 속도보다 영업이익률은 거의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네요. 고부가 가치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그 밖에 콘텐츠 회사들도 많이 준비가 돼 있죠. 네. 어떤 회사들인가요? 4x4라고 있고요. AR, VR기 영상 콘텐츠 회사고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개발 인력들이 굉장히 이 회사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상장하기 전에 한 80명 정도. 근데 지금 뭐 개발자만 해도 한 110명 정도 돼가지고 사람들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인건비 때문에 이제 적자이긴 한데 어쨌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2K 영상을 4K, 8K용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이제 2D 기반인데 이걸 3D로 바꾸거나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XR, VR은 다 3D 증강현실, 3D 뭐 VR 이런 것들인데 일반적인 영화나 만화 영화들을 2D를 3D로 바꾼다면 대단한 기술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컨텐츠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코넥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이제 VR 콘텐츠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뭐 이제 테마파크, 뭐 군부대 이런 데서 그러니까 뭐 방탈출 게임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AR, VR로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고요. 이게 VR 전용이에요. VR 전용 회사. 교육용으로도 사용되고, 근데 특히 군대에서 군부대용 그 VR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뭐 보안상 때문에 아직 나오지가 않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군 부대용으로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 이스코넥의 그 사업별 매출 추이도 보면은 뭐 계속 XR 교육 훈련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아마 군부대 사업 관련인 것 같은데 뭐 잘 밝혀지진 않았지만 계속 파란색이죠. 성장 잘할 거다라고 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올해는 좀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좀 이제 영업이익도 좀 잘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네, 스코넥. 네, 다음 기업 넥스트도 콘텐츠 쪽인가요? 다 콘텐츠예요. 근데 이제 뭐 콘텐츠 회사들이 이제 뭐 조금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콘텐츠 개발하려면은 일단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그런 것도 기술력도 좀 이렇게 필요하니까 좀 다들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고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특이한 게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여기 이제 공간 맵 구축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카메라 스캔 방식을 이용한 3차원 XR 지도. 뭐 굉장히 어렵죠. 근데 쉽게 해서 그냥 여기 그림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공간을 갖다가 핸드폰으로 대면은 카메라가 공간들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TOF나 뭐 SL을 썼겠죠. 그런 방식들을. 자동으로 매핑을 공간을 그려주고 그 공간 안에 내가 가상의 뭐 물건이나 가상의 어떤 도형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실사 가상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VR과 AR의 좌표 일치로 상호 연동돼서 동시 제작이 가능하다.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 1편의 메타버스 얘기할 때 그 이제 그 가상의 메타버스 안에서의 땅과 서울시 청와대가 거기 있고 그래서 청와대를 뭐 중국 사람이 샀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런 그 매핑을 하는 기술과 실제 AR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매핑하는 기술 같이 접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도 있다. 근데 이제 뭐 계속 발전해 나가겠죠. 덱스터라는 회사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똑같은 거예요. 뭐 VR 이제 컨텐츠를 만든 회사인데 이런 문화재 관련된 것들. 그래서 뭐 그림 보시면 평생도 뭐 조선왕릉 콘텐츠에서 내가 뭐 전시관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면은 가상으로
전시관을 내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고요. 덱스터는 이전에 그 드라마 관련해서 좀 맞아요. 주목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확 뛰었었잖아요. 네. 이제 미디어 아트 사업도 이제 XR, VR 뭐 음. 그런 것들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사실은 지금 보시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것 하던 회사들이 옮겨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잘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 그래서 에이트원은 여기다가 이제 에이트원이라는 회사인데 음성 인식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음성 인식 넣어서 지금 화상 강의하는 화상 솔루션. 그래서 이제 내가 메타버스 안에서 뭐 화상 강의하는 솔루션들을 이제 만들고 또 고난도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만드는 그런 이제 음성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요거 관련해서는 그 뉴욕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아바타 같은 것들이 막 뉴욕을 다니면서 뉴욕의 명소 뭐 스미소니언 박물관 같은데 베테랑 월 같은데 이런 데를 소개를 하면서 내가 직접 뉴욕을 간 것처럼 오. 하는 그런 것 컨텐츠를 만드는 원어민 캐릭터 그럼 상용화된 서비스. 상용화된 데서 서비스 네. 이 VR 뉴욕 스토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에도 필요하지만 이 군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다시 돌아와서 더구전자라고 하는데 이제 더구전자가 뭐냐면은 LG 노텍에 납품하는 회사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뭐냐면 LG 노텍은 애플 공급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구전자는 자연적으로 LG 노텍에 납품하면서 그게 애플에 이제 애플로 납품하는 흘러가는, 그런 거고 만드는 거는 뭐 특이한 게 아니라 브라켓하고 이제 스티프너라는 걸 만드는 건데 브라켓은 이 내구성 이게 이제 막 안에 다른 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슬리마 이렇게 하는 그 틀을 만들고 또 한 네. 스티프너는 이 안에 이제 제품 전자파 차단 뭐 제품 손상 방지 전류 과전류 방지 뭐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XR, AR 지금 그다음 핸드폰, 네. 아이폰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이제 어쨌든 LG 이노텍이 납품하다 보니 더구전자는 LG 이노텍이 납품하는 회사거든 이런 것들을. 이 서플라이 체인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그렇죠. 이거 같이 연결돼서 결국 XR도 나중에 나오면은 XR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모듈도 같이 얘네들이 브라켓이나 이런 것들이 한다.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지금 사실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일단 기대감. 네. APS 홀딩스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1편에서도 파인 메탈 마스크. 그래서 그거 이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잘 이렇게 될 것처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산화 추진이 뭐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3000 PPI라는 게 이게 쉽진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AP 홀딩스가 지주사다 보니까 자회사들도 엄청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넥스팅이라는 회사도 있고 제니스 월드라는 회사도 있고 AP 시스템, 아스텔, 코닉 오토메이션 뭐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연결은 세 군데네요. 연결 세 군데 있고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회사도 좀 크고요. 그다음에 뭐 비연결 중에서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것도 AP 시스템이 굉장히 크죠. 인적 분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큰 회사들이고 넥스팅도 큰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네.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파인 메탈 마스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질문에도 있었지만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는 DLF인가 뭐 지금 까먹었습니다. 일본에 그 회사가 있어요. 네. 원래 파인 메탈 마스크에 성공한 그 회사 걸 전량 이제 국산화 시키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떻게 많이 될지는. 못하고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작고 미세한 구멍을 형성하는 기술인데 이게 아직까지 수율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도 좀 진행 중이다. 그럼 기대해 볼만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 파이메탈 마스크가 아직은 뭐 대형 쪽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형 쪽은 네. 아직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 보고 있고 아까 얘기 올레도스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시간을 조금 더 가져봐야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되길 저도 응원하고 있는데 조금 기술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올레드 증착 장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올레도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1인치 안에 증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형 증착이죠. 그래서 소형 증착 장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마이크로 증착 장비라고 하는 거죠. AR, VR용 300mm 양산 증착기를 세계 최초로 공급을 했어요. 차세대 4세대 시장에 이제 선도하려고 어디다가 공급했을까요? LG 디스플레이에. LG 디스플레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공급처가 선익 시스템이죠. 네, 기업들이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뭐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기술은 확실히 다들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점은 또 펀더멘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상황들인가요? 사실 이제 아까 거기서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서
제가 다른 회사, 콘텐츠 회사들까지는 뭐 다 음. 이렇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냥 기술적인 회사들로 보면 유프렉스, FPCB 쪽하고 선시스템, 증착 장비 정도, 그다음에 대형사 중에서는 뭐 LG노텍 당연히 들어갈 거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정도를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좀 유망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밸류에이션으로 다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뭐 매출이 미미한 콘텐츠 회사는 뭐 매출이 거의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재무구조나 손익 구조들도 그렇게 좋은 회사들이 많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투자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성장 단계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움직이는 테마로는 지금 보고 있다가 그 테마들이 아까 제가 왜 앞에 좀 어려운 것들을 했냐면은 네. 그래픽 쪽, 올레도스 쪽, 그러니까 이제 그쪽, 그다음에 또 하나는 3D 센싱 쪽, 그다음에 그 카메라 센싱 쪽,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웨이브 가이드 쪽, 광도 파관. 광도 파관, 네. 네. 그런 쪽, 이 어느 쪽에 관련된 업체인지 좀 분류를 해보고, 그래서 네. 같은 테마로 뭐 AR, VR 테마다라고 해서 봤는데 이 15개 종목들도 다 분야는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보시자라는 거고. 사실 지금은 일단 워낙 매크로적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그렇죠. 수 없이 주가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게 또 한 번씩 뭐 이슈가 터지거나 뭐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을 때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요 마지막 그래프를 한번 차트를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일단 이게 이제 오큘러스가 맨 처음에 네. 2019년 10월 뭐 그 정도 이제 메타 독주 체제로 쭉 신제품이 나와서 2003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정체돼 있었죠. 네. 뭐 이제 6.5, 10.1 여기 이제 단위가 안 나왔네요. 오르락내리락. 100만 개니까 650만 개, 1000만 개, 820만 개, 720만 개 네. 가다가 2020년도부터 오큘러스의 오. 독주 체제가 나오면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2020년, 21년, 22년. 그러다가 애플이 이제 진출을 22년 말, 지금 내년이죠. 내년에 출시하거나 올해 말에 출시한다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가파라지고 있어요. 23년부터 이때는 무조건 상승만 예, 하겠다라는 2,300만 대, 생각이 들어요. 아까 25년 5천만 대 예상치 여기서는 한 6,300만 대 얘기하고 네. 있고, 사실 더 빠르게 보시는 분은 1억 대를 금방 갈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스마트폰 판매량 한 19억만 대였네? 아까 16억만 대? 네, 뭐 그 한 정도 1, 2% 정도? 근데 그 정도 됐었는데 예. 지금 1억 대까지 올라오면은 금방 이제 한 5% 정도까지는 점유율이 올라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돈이 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비로소. 예. 그럼 그때 이제 진입을 막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미리 진입의 타이밍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고 있겠죠. 자, 다시 돌아가면은 네. 삐삐에서 그다음에 우리 시티폰 뭐 그다음에 그 무슨 폰, 뭐 PCS 폰,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까지. 해서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생겼죠. 네. 스마트폰으로 계속 이제 고도화돼서 뭐 스마트폰 뭐 쪽에 이거 붙이고 뭐 해가지고 뭐 접고 뭐 땡기고 뭐 하잖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할 거 다 했어 이제. 뭐 카메라도 이제 화소수가 뭐 일반 우리 그 뭐 전문가용보다 나. 더 이상 어디까지 네. 갈까? 이제는 그래서 거기서 더 간 게 있죠. 않은가? 웨어러블로 갔잖아요. 아, 웨어러블. 그래서 이제 스마트워치가 나오고 뭐 귀 뭐 버즈 뭐 귀 소리를 막 끼워보고 차보고 뭐 이것까지도 이제 다 다 했어. 예. 막 뭐 써보셔서 아니지만 아이폰 이거 뭐죠? 에어팟도 그렇고 버즈도 그렇고 너무 잘 만들어서 맞아요. 이제 귀땡이가 아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는 혁신이 필요한 거야. 혁신. 그러니까 만드는 매뉴팩처링 회사들도 혁신이 필요한 거고 네. 소비자도 이제 진부해. 새로운 거. 아무리 핸드폰이 뭐 적고 뭐 아까 그랬잖아요. 뭐 그랬는데 이제 진부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편해. 핸드폰이 어디로 들어와요?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눈앞으로. 이제는 여기에 반지 같은 거를 고무 반지 같은 거를 센서를 껴요. 그 반지를 껴가지고 이걸로 번호 누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한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핸드폰 시장이 개화됐을 때 무선 이동통신이 개화돼서 제2동통신이 개화됐을 때처럼 지금 또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또 다른 혁신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여기선 지금 말하고 싶은 거고 최근에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도 가상현실 뭐 메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까 했더니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또 한 번 뒤집어지겠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고 네. 우리가 향후 지금 가야 될 방향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그 자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와, 음. 오늘 이 스토리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앞으로 미래가 너무너무 재밌게 새롭게 정말 혁신적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좀 들어옵니다. 그래야 되는데 네, 주가가 네, 이제 빨리 이제 좋아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우리가 타이밍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늦게 그제서야 그때 미리 좀 봤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좋지만 이 기술들이 앞으로 갈 거는 무조건이니까. 지금은 투자보다도 선별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파트를 잘 정해서 그 구독자님들께서 네. 회사가 최소한 저런 회사들 뭘 하는 회사들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렸고 또 기회가 되면은 미국의 그 XR, VR, AR 회사들이 있어요. 이번에 네. 이제 스터디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됐는데 그런 회사들도 한번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AR, VR, 메타 관련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 함께 알아봤고요. 또 저희는 새로운 또 재밌는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